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토론회를 보면 후보가 보입니다. 또 정책이 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 청원 선거구편 진행을 맡은 양문석입니다. 앞으로 4년간 정부 운영의 기본 구도를 좌우하게 될 4.15 총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들은요, 투표 3일 전이면 표심이 거의 굳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 토론회는 거의 굳어진 그 판세를 유지하거나 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원구의 출마 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지 막판 점검의 시간으로 오늘 토론회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실 세 분의 후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후보 추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드리면요. 우선 후보들의 출마 인사로 시작을 해서 KBS가 선정한 주요 의제에 대해 후보 간 1대1로 검증을 벌이는 1대1 의제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하고요. 이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늘 토론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후보 탐구 생활을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현역 의원과 20대 국회 최연소 타이틀의 신예 여성 정치인, 그리고 노동 진보 진영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 첨단과학과 청정 농업이 공존하는 청원구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 1948년생, 20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한 의정활동의 관록으로 지역 발전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포부입니다. 청원의 삶, 더 나은 미래, 확실한 선택이란 슬로건으로 5선에 도전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1986년생,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 호텔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한 여성 공천자로 청년 벤처기업인 출신의 참신성과 패기를 내세우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청원도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1대 국회 입성에 도전합니다.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 후보, 1972년생, 전 통합진보당 청주시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중당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노동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낡은 정치를 일소하고 민중의 직접 정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는 세대교체, 정치혁명, 이젠 이명주라는 슬로건으로 청원구의 표심을 공략합니다. 네, 첨단과학과 청정농업이 공존하는 청주 청원구 선거구의 후보자들 몇몇 또 대표 공약을 정리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직접 출마 인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인상적인 출사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30초씩 드리겠고요. 먼저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서 김수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수민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잠들어 있는 청주를 깨우자. 고정관념, 또 여러 가지 구태와 전례 등 과거의 기준들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 도전이 생기는 깨어있는 청주를 만들어보자 다짐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틔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정치인 김수민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변재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원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염원하시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0.1% 특권층이 대한민국 부의 30%를 독차지하고 상위 1%가 대한민국 토지의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들이 이정희당이라 불렀던 무상일여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왔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은 민중당이 이젠 불공정 자산 몰수와 자산 재분배에 외치고 있습니다. 불평등, 대물림 특권을 막는 정치혁명, 세대교체, 기호 7번 민중당 이명주로 이뤄주십시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청원구 후보자들의 출사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토론 과정에서 꼭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규칙과 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을 위해서 사회자가 제시하는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만약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넘길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는데요. 정면에 설치된 이 시간 알림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규모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켜보시는 유권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토론회를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허위사실 발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직선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부득이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총선 KBS 초청토론 청주시 청원구 편의 후보 토론회, 이제 곧바로 1대1 의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제 공개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초단체 중 39%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는데요. 경제와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전반에서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을 걱정하게 된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 과연 어떤 대응으로 지역과 수도권이 공생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이란 화두는 이 4년 전의 총선은 물론 2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단골로 등장했던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이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을 반전시킬 만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수도권 초집중화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이란 의제에 대해 먼저 후보자들의 기본 입장과 견해를 듣고 나서 1대1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재일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그동안 충청북도는 수도권의 연접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의 규제가 늘어나도 충청권에 혜택되지만 영남인 호남권에는 그게 영향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또 이제 수도권 국회의원이 전체 지역 국회의원 2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수도권 정비법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논란이 오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도권 규제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있어서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신 행정중심 목표도시의 충청권 이전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10개가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 쭉 이어가면서 이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지역의 성장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국가균형발전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까지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충청권을 새로운 신수도권이 만들자. 이런 전략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하고 관련 광역, 대전이나 충남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 대전, 세종이 새로운 신수도권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나가자. 이런 전략을 대안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주 후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지방세 세금 재분배하겠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국가 균형 발전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수도권 규제 조치로 일부 완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원위치 되어버렸습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 재분배 외치는 진보 정치인입니다. 첫째, 지방세 세금 재분배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세 국가 균형 발전분 30% 뚝 지방으로 떼우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세 신설하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전체 지방세 6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 14개가 40%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이 경기 서울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다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이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60개 더 생겼습니다. 이명주가 지방 이전시키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수민 후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신용카드 80%가 수도권에서 결제가 됩니다. 또 천대기업 본사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규 고용의 65%가 수도권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엔 약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는 이전과 다르게 지역의 정주 여건 마련을 넘어서서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도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가 조성이 돼야 되고요. 특히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 청주의 모습을 더 극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공장의 총량제를 풀고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새 공장을 경기도 용인에 또 허용한 것도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수도권 아파트 구입도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또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그리고 500여 개 공공기관, 투자 출자 회사 지방 이전 종합적인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초집중화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 의제에 대한 세 분 후보의 입장과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앞서 밝히신 답변들을 토대로 상대 후보 한 명을 지정해서 1대1 검증을 펼치시는데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최소한의 답변이나 반론을 펼 수 있도록 되도록 30초의 발언 시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선 답변 순서와 동일하게 변재일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겠는데요. 자, 토론하실 상대 후보 한 명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죠. 우선 김시민 후보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네, 김수민 후보님과 지금 지금부터 1대1 검증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 재정 자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늘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2019년도에 전국 평균이 51.4%인데 충청북도가 30.68%, 청주시는 37.26%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은 청주시는 29.55%로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다 청주시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도저히 스스로가 독자적인 청주시의 발전 전략을 세우기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어떤 형태든 지방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거나 해서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 법인세, 지방세 분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지방소득세 같은 데서 2019년도에 지방소득세가 3,293억인데
법인 소득세가 약 2,5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들이 많이 유치해야지만이 청주 지역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이명주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 마찬가지로 국세 중에서 지방세 교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국세 중에서 지방교부세율이 19.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대폭적으로 늘려서 국세 중에서 지방에 할당하는 어차피 뭐 지방의 시민들이 내는 것인가 그 세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저도 공약에 내고 그랬는데 그 김시민 후보께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는 여러 가지 해결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주의 지방세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 지금 청주의 SK와 또 LG화학에서의 그 법인세와 지방세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부세율 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율을 어떤 식으로 높여야 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그 김시민 후보께서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해서 냈던 거 말이에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걸 법안을 참여하시고 내셨는지,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계획하셨는지,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또 지방교부세율이 너무 높으면은 그 잘 사는 마을에만 뭐 아까 말했던 성남이라든지 경기도 그런 데만 도움이 되고 그 국세 수입이 적은 동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변재일 후보님과 저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방향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친 지방 교부세율도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자연 환경으로 인한 세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방세 그리고 법인세를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양성하고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산업가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2019년도에 1,818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55.2%를 차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72.2% 차지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이걸 내릴 수는 없고 다른 걸 늘리는 노력을 하자. 이건 좋은데 24%를 김시민 후보께서 공동 발의한 법안에서 냈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이명주 후보가 1대1 검증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자, 어느 분을 먼저 지정하시겠습니까? 변재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태처럼 국가 비상상태가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사태는 이미 작년 말부터 되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한 문제 제기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여야 정치인, 여기 계신 두 현역 국회의원분들 이 문제를 사실상 본격적인 이슈로 제기한 정치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청원시 인구도 2018년 12월 말 이후 지금까지 감소 추세입니다. 그 사이 서울은 아파트 평균 가격이 매달 1,100만 원씩 약 1억 올랐습니다. 9개월 동안 평균 9억 원입니다. 비수도권 지방도시는 빈집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지방 소멸이 점차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식민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도권 전기, 충남, 화력발전소 전기 다 당겼습니다. 수도권 민간 폐기물 소각장 하나도 없습니다. 청주와 같은 지방도시에다 다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물,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댐에서 다 용수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이런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지방은 홀대 받고 있습니다. 홀대가 아니라 이제 냉대까지 갔습니다. 변재일 후보님, 국회의원 16년 동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칭찬 또는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엄청난 노력하셨죠.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지금의 미래통합당, 과거 새누리당인가 뭐 한국당인가 당명이 자주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백지화 전략을 세웠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백지화 전략을 세우면서 거기를 국제 기업도시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충청권이 진짜 똘똘 뭉쳤습니다. 충청이 똘똘 뭉쳐갖고 여기에 저항해서 알겠습니다. 네, 관철시켰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그런 것들이- 해주십시오. 예, 네. 예. 저도 칭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임기 말에 바꾸겠다는 재정분권 목표를 말했습니다. 일견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방금 변재일 의원님께서 이명주 지방세 교부세 세금 재분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지방세에 대한 문제의식 가져야 합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지방세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수민 후보님 사실 동문서답 하신 겁니다. 지방세 19.2% 정도 되는 비율을 저는 이명주는 30% 정도는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수도권, 지방세, 국가균형발전분 30%를 뚝 떼어서 지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세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토론하는 김포공항에 시간입니다. 있습니다. 예.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기업 본사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 절반은 본사가 다 지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본사, 은행, 공공기관 사실 모두 국민연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사실상 정부 통제 받고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변재일 후보님, 예. 수도권 지방세 국가균형발전분 30% 지방 이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30%까지 올릴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에서 지방교부세를 너무 높이는 경우에는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그런 데는 원래 재정답도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혜택을 보고 오히려 충북이라든지 전라북도 같은 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일정 수준에서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재조정하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걸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대1 검증 주도권을 갖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공약도 좋지만요. 주제에 맞는 질문과 토론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민 후보 주도의 1대1 검증 시간입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지정해 주시죠. 네, 변재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역대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보다는 알짜배기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땅을 선호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지난 2월 달에 그 신규 반도체 공장 4곳을 건설할 부지로 용인시 원삼면 선택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공장이 청주 음성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주 용인 원삼면 일대로 정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원삼면은 후보님의 배우자 명의로 임야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 임야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배우자께서 보유하신 임야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경쟁하던 청주 음성 혁신도시가 탈락하고 용인 원삼면이 정해졌거든요. 예. 이 청주 국회의원을 16년간 하시면서 청주 음성이냐 또 용인이냐라는 이해 충돌과 모순적인 상황에서 좀 심적 고민이 계셨을 텐데 최종적으로 충북이 아니라 부인이 소유한 용인 땅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해졌는데 변 후보님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그 지역에 참 원산면이라는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아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게 그 별장부지 하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진짜 초격차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고 할 적에 어디로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가급적이면은 기업의 입장에 좀 도움을 줘서 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후보님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과 모순적 상황에서 후보님의 마음을 여쭤보는 이 문제는 겁니다.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네. 제가 결정 과정에 네,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김수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네. 법적 이해 충돌 상황하고 연결지을 수는 전혀 없는 사항이다. 네, 국민적 이것을 분명하게 감정이, 말씀드리가. 국민적 그러고서 감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 후보께서 후보님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 또 지방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할 지방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집도 모자라서 수도권 땅을 많이 소유하면서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부터 타 지역의 땅은 처분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지나치게 큰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역구 관련 정책이나 발전 계획을 추진할 적에 오히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라든지 그런 걸 가급적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시민단체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는 그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라요. 그럼 본인 지역구 아니, 말고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생각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라면은 청주시에서 4선 국회의원하고 청원군에서 3선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4선의 중진으로서 충청부도 전체에 대해서도 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데서는 토지라든지 그런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네,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후보님. 옳다. 네, 이렇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하셨고 20대에도 똑같은 법을 만드셨는데요. 법안이 주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임기 만료됐고 20대에서도 만료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데 강화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난번에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때문에 네, 주어진 시간 4분이 다 지났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후반부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지역 현안으로 준비했습니다. 의제 브리핑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 청원구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소각장 문제입니다.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 용량의 18%가 청주에서 과다 처리되는 가운데 오창읍 후기리에 새로운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여기에 전국 최악이라는 미세먼지 문제와 오창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문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네, 맑은 고을로 불리던 청주가 수년간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 등 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많기도 한데요. 자, 최근 불거진 이 오창읍의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를 포함해서 청주권의 폐기물 소각장과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과 주민 건강권 보호 방안이 두 번째 의제입니다. 이번에도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정책 구상을 먼저 들은 뒤에 1대1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먼저 이명주 후보부터 1분 30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중당 이명주는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해 암 환자 발생으로 북이 주민들, 청주 시민들 엄청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 폐기물 소각 비율 18%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민 불안 또 이렇게 엄청 많은데 오창 후기리 금강유역청에서 승인했습니다. 발암물질 대량 발생 기업 유치해놓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한 정치인들, 청주시의 핵 발전소 한 개에 맞먹는 SK LNG 발전소 짓는 거 도와주는 정치인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관료들 싹 다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도 안 한 짓을 SK가 하게 냅두면 되겠습니까? 왜 서울 경기도에는 소각시설 하나 없고 소각 배달 업체만 49개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한다면 인구 비율대로 나눠져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중당 이민수 시의원 후보가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를 최초로 제기했고 환경부가 최초로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발의한 다른 두 후보님들이 개정안 우리 지역에 소각장 많으니까 지방교부세 좀 더 달라. 기업 벌금, 과징금 좀 더 내라. 환경 영향평가에 주민 의견 좀 더 수렴해 달라는 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폐기물 관련법,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더 컨트롤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수민 후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소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 한 명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깨끗한 재선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장 일이기 전에 국회의원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 환노위 위원이 되겠습니다. 재선이면 환노위 제1야당의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달,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오창 소각장 진행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감 증인으로 모조리 소환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했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청주시와 업체 간의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그 진행 상황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청주 청원구의 민간 업체가 지금 6개입니다. 청주의 민간 업체가 6개입니다. 이를 국영으로 잠정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우선 한 곳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고경 폐기물 처리 시설 1, 2년간 시범 운영해보고 그 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서 청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준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그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현재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단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이 소각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행정적, 사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또 북이면의 크랭크 소각장의 경우도 청주시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려서 현재 크랭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청주시가 사법적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청주시 의회와 협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영향평가 조사, 피해 결과가 드러날 경우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소위 권역별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는 민간 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경영하는, 처리하는 국가 책임자를 확립하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일부는 냈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국가 책임자를 관철시킨다면 더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이라는 논란은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충청도 미세먼지 문제는 외부 요인이 한 70% 되고 내부 요인이 한 30%입니다. 내부 요인은 이번에 대기관력으로 권역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제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소각장과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과 주민 건강권 보호 방안에 대해 후보들의 기본 입장과 또 간략한 정책 구상을 들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후보 간 1대1로 맞붙는 지정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규칙은 앞서와 같습니다. 1차에서 지정하신 후보를 다시 한번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다만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하시고요. 일단 질문을 하셨으면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이명주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는데요. 자, 어느 분을 지정하시겠습니까? 김수민 후보께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청 구민들의 요구는 추가 소각장 신설 안 된다. 기존 소각장 폐쇄하라. 이겁니다. 앞서 우리 변재일 후보님, 김수민 후보님 폐기물 관련 소각시설 관련된 법 공약 업그레이드 되신 거 인정합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재일 후보님 안을 보니 변재일 후보님의 안은 솔직하게 해서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안입니다. 변재일 후보님 지난번 폐기물 관련법 위법해서 과징금 5% 올렸다고 매출액 대비 5% 올렸다고 자랑하셨는데 사실 본인이 낸 개정안 2%짜리 과징금이었습니다. 5%짜리가 아니라 기업 손들어주기 하시려다가 의견들에 몰려서 5%로 상향 조정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김수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 의견 수렴 강화 방안 마련하셨습니다. 이거 미봉책인데요. 주민 수기 이미 강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보물에 2년 동안 시범
공영 운영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명주가 발암물질 특별법 만든다고 하니 특별법이란 말 쓰기 껄끄러우시니까 단계적 공영화 주장한 거 아니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명주가 얘기하는 특별법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청안구 소각장 문제를 타개하기엔 핵심, 기존 소각장 폐쇄까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청원 구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확실한 길은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의 주장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책무를 강화하는 겁니다. 핵발전소 민간 폐기물처럼 핵발전소는 폐기물 처리 민간 기업에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 소각장에 넘긴 발암물질 위험물질 처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검증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 영향조사 매년 의무화해야 됩니다. 우리 김수민 후보님 이거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매우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재일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1대1 네네네. 토론 시간입니다. 김수민 후보님 얘기하시는 공약 중에 오창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변재일 후보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재일 후보님께 여쭤봐야 될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고 일고 일단 있는 공약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장 제가 차이. 수차례 시민들과 또 주민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16년간 소각장을 막을 수 있는 기회, 또 그것을 해결할 만한 권한, 권력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막지 못하신 거면 앞으로도 막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굉장히 지난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펼쳐서 정도로 충분히 의견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김수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 쓰레기 소각장 문제만큼이나 청주의 최근의 핫한 게 SK LNG 발전소 건립입니다. SK LNG 발전소 짓는 문제, 화력 발전소의 80%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강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이명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LNG 발전소 건립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LNG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로 지금 투쟁 중에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 SK LNG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청원구의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청원구도 청주시지 않습니까? 네. SK도 일단은 청원구의 인접 지역에 청원구의 있는 가장 거고. 근접한 현안 먼저 저희가 해결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LNG 관련돼서는 추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알겠습니다. 되면 면밀하게 고민해서 법적 민중당 방안을 이명주는 검토하겠습니다. SK LNG 발전소 문제도 우리 청원구 구민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가 갖고 있는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립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민 후보가 1대1 검증 주도권을 갖습니다. 어느 분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변재일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후보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승훈 전 시장이 2015년도에 비밀 협약을 체결해서 몰랐다. 2018년도 한범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언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청주시와 ES청원이 비밀 협약을 한 게 2015년도 3월입니다. 그런데요, 2015년도 4월 불과 한 달 뒤에 이 이승훈 시장께서 읍면동 간담회를 열고 ES와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2016년도 3월 13일 뉴시스에서 소각장 터 매입 무산, 청주시 ES청원 부실협약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ES청원은 오창 산단 내 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의 폐기물 매립장도 오창 후기리로 이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3월이면은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한범덕 시장 취임 바로 전이고요. 20대 총선이 한참일 때인데 지금도 소각장을 계속해서 막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2016년도 선거 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언론 기사화까지 되셨는데 모르셨습니까? 설명드릴까요? 네. 예, 이승훈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시장이었었죠. 그 당시에 2015년도에 3월 달에 ESG 청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저도 그렇고 이제는 한시름 났다.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던 소각장이 관내 타 지역을 이전하는구나.
후보님, 그래서 그렇게 다들 제 질문에 대한 자,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 2015년도 3월 달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시청에다가 자료 좀 요청해봐라 했더니 자료 못 자료가 안 나옵니다. 받으셨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자료가 안 나옵니다. 2018년도에 아셨다면서요. 자, 자료가 안 나와서 2016년도 3월에 답변 이 시간 아주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이 신문에 난 건 무슨 내용이 신문에 났는지 났습니다. 신문에 난 건 무슨 내용이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당시에 몰랐고 그렇게 하고서 분명히 2015년도 3월달에 관내 타지역이 이전한다. 그래서 매립장이 후기리 이전한 데까지는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기리에서 청주시 공영 매립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공영 매립장 옆에다가 매립장 부지는 준다. 이런 자, 소리는 어느 후보님, 정도 제 알렸지만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 해주십시오. 그렇죠. 2018년 전에는 이 비밀 협약에 대한 내용 상세하게 모르셨습니까? 자, 비밀 협약에 대한 내용은 알았는데 그 비밀 협약으로 인해서 아셨다고요? 그렇죠. 관내 이제까지 말씀이랑 다르시네요. 자, 비밀 협약의 내용은 알았는데 비밀 협약에 의해서 모르셨다면서요? 2018년 아니죠. 전까지. 비밀 협약의 내용은 다 알았단 말이죠. 모르셨다면서요? 근데 아니죠. 비밀 협약에 4개 조항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 네. 협약의 이행 과정은 비밀로 한다. 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승훈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면서 후기리에 소각장에 가는 걸 저도 몰랐고 시민도 몰랐습니다. 2018년도 전에 모르셨다고요? 그렇죠. 정황상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가지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몰랐으면은 무능하신 거고요.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 알고도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히려 거짓말하시는 거면 오히려 부패하신 시민과 겁니다. 정치권을 속인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이런 협약이 체결돼 있지만은 이 비밀 협약의 내용이라 같이 공개됐기 때문에 비밀이 없을 것이라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행 과정에 그걸 비공개한다. 이행 과정에 취득한 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지고 시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4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자, 폐기물 소각장과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과 주민 건강권 보호 의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변재일 후보 주도의 1대1 검증 순서입니다. 자,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해 주시죠. 김시윤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역시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이승훈 시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승훈 시장이 ESC 정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던 남천이 소각장 예정했었죠. 그 매립장이 관내 타지역이 이전한다. 관내 타지역이 이전할 적에 분명히 오창 주민들하고 협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소문만 듣고 소문 내용을 확인해 보려니까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시장 이후에 청주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후기리에서 청주시장이 90톤짜리를 허가해줬다가 또 철회한 적도 있고 또 ESC 청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몇 톤짜리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이제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2018년 10월 달에 그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할 때 그때서야 지역의 이장들까지도 이게 좀 뭔 소리냐, 어디로 가는 거냐, 후기로 간다 소리냐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변명하고 옹호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부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훈 시장 취임 시기에 2015년과 2017년도에 그 당시까지가 부기면의 크랭커의 소각장 용량이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96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200여 톤 이상을 갖다가 증설해 줬단 말이죠. 참 이승훈 시장 시절 왜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지 그 피해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오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이 할지라도 다시 들어왔다 할지라도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도 도의적 책임이라 진다든지 그 정도의 말이 있어야지 내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이라 난 모르겠다.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이것이 정당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세냐. 이런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시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감성감사 청주 결론 났습니다. 이제 후속감사하겠다는 그 내용도
왜 이 비밀 협약이 체결됐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만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한 내용 물론 좋은 결과 나오기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단계라는 것은 청주시장이 적극적인 행정을 쳐서 예, 검증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적극적인 행정을 쳐서 그 ESG 청원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소송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청주시장에 대한 ESG 청원의 소송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이거 이외에 이 후기리 소각장을 막기 위해서 현재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북이면 이 토론회를 보는 북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북이면 증설에 대해서 진짜 모르셨습니까? 북이면 증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주민 동의 필요 없었습니다. 주민 동의 북이면 필요 증설에 없고, 대해서 정말 모르셨습니까? 은밀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알려지는 그런 채널이 없었습니다. 후보님. 소문은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일이 뭐 후기리에서 북이면에서 소각장 증설로 인해서 한범덕 시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허가 취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님, 2016년도 8월 달에 북이면 사무소 앞에서 500명이 모여서 대규모로 소각장 증설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토론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후반부 토론 자유주제권 토론 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08년이었죠. 당시 충북은 정부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경북 포항에 밀려서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는데요. 여전히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원구 오창의 방사광 가속기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치 논리를 개발해서 전남 나주 또 인천 송도 같은 경쟁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의 오창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고요. 먼저 김수민 후보부터 차례로 발언 기회 드립니다. 네, 지금 충북 오창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실패로 점철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한 차례 실패를 겪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입증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힘겨루기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수요 또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 대상지에서 지금처럼 제외되어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말씀대로 2018년도 이미 청주는 한 차례 비슷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2008년도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때 당시 충청북도 도지사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금 제 옆에 계신 변재일 의원님이셨습니다. 소속 정당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벗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김수민은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청주시장에 있는 청주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작년에 문화도시 청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체면 따지지 않고 싸울 땐 싸우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는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능동적인 자세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오창 유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지난해 초에 대통령께서 4월 29일이죠.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다 3대 중점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걸 육성하게 발표하자마자 제가 만약에 이런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간다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돼야 된다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청와대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죠. 경제 보복이 일어나자마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완성품 중수의 우주의 생산 체제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하실 때 제가 다시 충청북도 도청 기자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빨리 하자.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추진되게 됐습니다.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산업 지원형으로 하자. 그렇다면 어느 산업 지원형이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공모 조건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기본 요건, 입지 조건, 지자체 지원 충분히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위원으로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과 협의해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오창을 가장 적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전부 평가 요소에 반영됐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창에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분명히 유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주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새로운 청원구 오창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저 이명주 가속기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오창 산업단지와 부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공해 기업을 대체할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방사광 가속기 이용자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창의 지리적 전략적 강조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 관점에서 청주국제공항의 강조가 필요합니다. 청주국제공항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중국, 일본, 러시아, 홍콩의 우수한 대학들과 연구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연구 꼭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로 오창에 현재 운행 중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과기부 소관의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재교육 시설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고 2015년 현재 오창에 들어서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방사능 가속기 프로그램 반영하게 되면 가속기 활용도 제고와 기존 교육 시설과의 연계, 시너지 창출 가능합니다. 가속기 입지 부처인 과기부 입장에서도 관리 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향후 요청이 있다면 민중당에서도 민주노총 공공연구노동조합과 함께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보 토론의 백미죠. 후보 간 진검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허위 사실이 아닌 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민적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소신을 밝히며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 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진행한 1대1 지정 토론과 같지만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상대 후보 모두와 토론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토론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자가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역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반론 시간, 이 30초는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부터 8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김시민 후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지난번 시작하시죠. 토론회 때 제가 답을 못 들어서 그런데 김시민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보육, 교육 관련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고서 본인 스스로가 보육,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3법입니다. 유치원 3법이라는 것은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 의무화해서 유치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유아교육법 개정안, 또 유치원의 급식이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도 이제는 학교 급식에 포함시켜서 안전하고 질 좋은 유치원 급식을 하자, 이런 3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김신우 의원도 바른미래당 그 대변인 시절에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셨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당일날 국회에서 표결하는 과정에서는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투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날 다른 법은 다 투표를 했어요. 표결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우리 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또 바른미래당 그 대변인으로서 강하게 주장했던 건데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처우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착오를 범하고 있는 양분화, 이분법적 논리로 사법 유치원과 아닌 부분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빨리 알겠습니다. 진행되었던 것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긴 시간 동안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엄마와 또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립 알겠습니다. 유치원들의 알겠습니다. 보유자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바른미래당 의원께서 조정안이 통과됐거든요. 네, 바른미래당이 거의 당론이었었어요. 바른미래당은 당론이 없습니다. 예, 거의 어떤 바른미래당 대표가 조정안 개정안이 올라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반대 의사 표현도 직접적으로 기권이나 반대를 하지 않고 불출석이라는 형태로 반대를 표시하셨단 말이죠. 네. 저기에서 참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 법에 같은 당에서 2000년이나 임재훈 의원은 찬성했죠. 그렇습니다. 찬성하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는데도 그 법에 찬성했다고 공천 탈락됐죠. 우연히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김신일 후보는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으로 이적을 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유치원 3법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반대하기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고 그러니까 불출석이라는 형태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돼서 그러면 묻는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법안의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그렇지 왜 않습니다. 불출석이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출석 버튼 안 누르면 불출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법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 그럼- 이상의 그러면- 정치적 의도는 그렇다면 없습니다. 기권이나 다른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기권과 불출석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불출석이라는 것은 내가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 이런 가식적인 표현의 상징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는 생각하신다면 큰 유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재 통과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일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의견하고 공감하시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앞으로 더 통과된 긴 법 중에서. 시간 동안에 그 이해 관계자들과 많은 그러니까 시간 과정을 동안에 빼고. 거버넌스의 과정을 자, 통해서 자. 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빼고 현재 과정을 통과된 어떻게 법에 빼죠? 대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그러니까 것인데요. 현재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불출석했습니다.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이 법안이 그 미래통합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고 조정안이죠. 그렇게 하고 미래통합당의 대변인으로서 이 법의 문제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신데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막상 통과되는 순간에는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권이나 반대가 아니고 불출석이라는 그런 방법으로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 이것이 유치원 3법은요 민주당에서 주도한 법안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물론 않아 주셨으면 민주당에서 주도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만 필리버스터 통해서 반대했고 다른 야당들이 다 함께 동의했던 법입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낸 법입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이기 자, 때문에요. 제가 당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관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원장이 이찬열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찬열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서도 이 법을 주도했던 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불출석이라는 형태로다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참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정을 보니까 김시민 의원의 정치넷에 발표된 그 국회 출석률을 보니까 본회의 출석률이 82.9%,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72.4%거든요. 네. 제가 사선 의원입니다. 본회의 출석률이 93%입니다.
상임위 출석이 90.5%입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사선 의원이라도 초선처럼 일한다. 성실하게 일한다. 후보님 예, 다른 자, 후보와도 잘 토론하셔야 아시겠지만 됩니다. 후보님 잘 자,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명주 후보는 지금 네네. 토론하는 내용 잘 들었을 텐데 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통해서 저지하려고 했거든요. 네. 이런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서 예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명주 후보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가 정책위장 때 했던 겁니다. 네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종부세 인사,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피해자가 되는 수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500억 원 초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300억 원 초과의 신구간 설정하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이명주 후보가 얘기한 고소득자 소득을 법으로 15억을 제한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답변 시간은 좀 보장해 주시면서 글쎄 내가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유주제 토론 8분 시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중당 이명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자, 먼저 어느 후보와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김수민 후보께 하겠습니다. 네, 역시 8분 시간 드립니다. 올해 2020년 1월 9일 민생 법안이라고 통과시킨 데이터 3법 혹시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찬성입니다. 아, 데이터 3법 찬성하셨군요. 혹시 네. 찬성 이유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창업가 출신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답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대비해서 새로운 정답을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있어 왔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식별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기업을 하신다니까 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2020년 1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이루어졌죠. 저는 이 법안이 20대 국회가 만들어낸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파렴치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개인의 신용 정보와 질병 정보 등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명 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자 간 익명으로 거래를 가능케 했습니다. 사실상 개인 정보를 통째로 기업에다가 넘길 수 있는 반인권적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당은 정보 인권 사망을 선고한 반인권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계가 환호를 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문이 열렸다며 환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김수민 후보, 이 법 통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양심의 방금 가치가 말씀드렸듯이 느끼십니까? 그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경제를 살리는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스를 통해서 세상을 또 받아들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정보를 내보냅니다. 그럼 그 정보가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잔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데이터 지금 앞뒤가 안 3법은요,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겁니다. 데이터 3법은요. 오히려 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서 데이터 잘못 알고 민주주의를 계신 살리는 겁니다. 법안입니다. 제가 주도권 발언이니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기업도 하시고 여러 차례 이것이 무슨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난 길을 터준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짝짝꿍으로 삼성 정권 봐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자마자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일주일 뒤에 바이오 헬스 규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거기서 가장 앞장서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이 바이오 헬스 핵심 규제 방안을 우리 국민들의 모든 진단, 치료 기록, 유전 질환, 가족력, 임신, 분만 여러 가지 질병 정보들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농단, 금융사기 같이 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억하시죠? 네. 인정하십니까? 국정농단의 이 삼성 뭘 이재용 인정하냐는 부회장이 말씀이신가요? 같이 공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인정할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세상 이명주 사는 후보님 뉴스를 잘 같은 모르시는 것 경우에는 같습니다. 재벌이 무슨 사회의 필요악인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이고 또 양분화된 그 논리로 세상을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벌이 악이 아니라 네.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과 같은 그리고 국민연금 5,865억 원 국민들의 자금을 뺏어간 주머니를 뺏어간 이 삼성 이재용이 그래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감옥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2심 그 재판 중에 부분에서만큼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재벌이 악이 아니라 재벌과 이를 편들어주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민생 법안, 반인권 법안, 반노동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는 단 한 차례도 주저없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노무현 정권 때처럼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서민의 살림살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재벌에 편들어주기를 미래통합당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당 이명주가 이거 막겠다고 범죄 수익 환수법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중 핵심 과제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뭐 네. 가장 잘 아실 텐데요. 4차 산업 기계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산업혁명 같은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지역의 공장, 생산 부분에 대한 일자리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세계적 현상이고. 테슬라의 CEO 앨런 마스크 같은 사람들도 기본소득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의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아, 네, 반대하시는 거죠? 사실 시기상조라고 하는 건. 아니, 문재인 정부마저도 70% 국민들한테 재난기본소득 주는데 지난번 토론회 때는 100% 줘야 되는 거 동의하시면서 청년들한테만 특정한 오직 상황이 기본소득 안 있는 준다고 경우에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공약에 대한 일관성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변재일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변재일 후보님이 좋아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법안 마련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계신 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월 7일이니까 2년 전쯤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좀 완화하는 것으로 공식 천명하고 K뱅크, 카카오뱅크 만들어냈습니다. 예.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전면적 후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산분리를 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재벌이 은행을 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장악하는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 공정한 그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은산분리를 그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은산분리라는 틀 속에서 너무 묶여가지고 일부가 그 인터넷 뱅킹으로 진출해서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그런 인터넷 뱅킹 업무에 진입하지 못하는 거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됐기 질문이 때문에 또 있어서 예, 좀 예.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뭐 잘 하셨습니다. 뭐 경제민주화 좀 지켜내는 원칙에서 좀 예. 반대하는데 현실적 상황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재벌들의 수건이었던 이 은산분리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도와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카카오뱅크, K뱅크 얘기하지만 통신기업, LG, 삼성, SK 다 통신기업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재벌들도 이제 은행 만들 날들이 10년도 되지 않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민중당,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겁니다. 최근에 1년 전이죠. 2019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카카오는 정보통신 기업이지만 자산 총액 10조가 넘는 명실상부한 재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후보님, 예. 문재인 정부가 삼성 정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겠습니까?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헬스 분야뿐만 아니라 삼성에게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7-8번 찾아가서 좀 굽신거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제 일자리라는 것은 그 산업 부분에서 기업 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고 사회적 문제가 되들이고 더구나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의 순서고요. 역시 두 분 모두와 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안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변재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8분 드립니다. 북이면에 지금 후보님께서 16년간 의정 활동을 하셨던 북이면 16년 사이에 암 걸린 주민들이 하도 많아져서 전국 최초로 건강 영향 평가를 하는 북이면 주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북이면 진주산업 소각장 증설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후보님,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6년도 4월 20일 진주산업에서 북이면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8월 북이면 사무소 앞 북이면 인구가 5천 명이니까 인구의 10%가 모인 겁니다. 500명이 모여서 대규모 소각장 증설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본인 지역구에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00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하는데 가시지도 않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자, 2016년도 두 달 뒤에요. 2016년도 10월 10일 청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내수 북이 협의체 기자회견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소식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식은 들으셨고요. 지금 저 이틀 뒤 10월 12일 2016년도 10월 12일 청주시청에서 800명 이상의 북이면 주민들의 소각장 증설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본인 지역구에서 이렇게 수차례 거의 1,200명, 300명 넘는 분들이 모여서 소각장 증설 반대 집회를 여는데 모르셨다고요? 통상에 이런 경우 주민들이 대개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찾아오든지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이런 북이면의 소각장 증설 과정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없어가지고 후보님,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북이면 한 이장님께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2018년도 8월 4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8월 4일 소각장 관련 법안 발의를 변 후보님께 요청했습니다. 변 후보님의 당시 답변은요. 민간 소각장이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법안 발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후보님, 이 2016년도 4월 20일 주민설명회부터요. 2016년도 10월 10일 이때가 후보님께서 4선 당선되시고 얼마 안 있어서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선되고 아예 지역에 안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 북이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으신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최근에 왜 주민설명회라는 걸 하고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주민설명회 한다.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느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면 이승훈 시장이 그 거부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8명 모아놓고 마을에서 한 적도 있고 또 저도 확인되지 않은 그 제보만 들은 겁니다. 오히려 증평에 가서 주민설명회 한 적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실체를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청주시에서 막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저는 청주시의 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후보님이 의정활동 얼마나 성실하게 지역 주민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 후보님, 2012년도 지금 4년 뒤입니다. 3선 되신 후 얼마 안 있어서요. 2012년도 10월 달에 ES청원 내부 고발자가 ES청원의 불법 과다 매립 정황 사진을 민간에 제보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에 제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 2차 매립장 실측하고 과다 매립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항의를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때 과다 매립이다, 30% 이상 과다 매립이다라고 하면 이 매립장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금강역 환경청에서 6개월 시간을 끌다가 6개월 뒤에 30%를 가까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29.3% 과다 매립으로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변재일 후보님께서 삼선 국회의원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어도 지역구에 조금만 더 자주 오셨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ESC 삼선 청원의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하셨는지. ESC 청원의 불법 매립 문제, 매립할 수 있는 땅을 더 깊이 파가지고 불법 매립하는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같이 협의했고 금강미용 환경처에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도 계속 대책을 했고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는 바람에 이 최종적인 판단이 왜 이렇게 난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금강역청에서 6개월 시간 끌면서 이 매립된 쓰레기 용량이 줄어들게 기다린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사관 가속기 관련돼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포항에서 4세대 방사관 가속기 추진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변 후보께서는 처음으로 청원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셨고요. 이후에 11년 만인 2015년 말 포항에서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완성됐습니다. 변 후보님께서는 이 11년 동안 내내 청원구 국회의원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 의원님 포항에서 4세대 방사관 가속기 완공하는 11년 동안에 청주에서 이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나요? 청주에서 2008년부터 방사능 가속기 유치 문제를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정우택 지사가 있었을 겁니다. 정우택 지사와 협의해서 우창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내에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하는 것 어떠냐 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해왔습니다. 협의해오다가 당시에 우리가 저 정우택 지사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자 하던 원형 방사선 가속기였습니다. 그래서 원형 방사선 가속기 구축 계획이 일단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그 이후에 그 포항 지역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포항에 설치된 선형 방사선 가속기입니다. 후보님 제가 질문을 자, 하나 이건 드려보겠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할 토론해 시간 주시기 줘야 바랍니다. 되고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네, 후보님.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원형 방사선 후보님. 가속기고 후보님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호남의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번복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네, 다른 후보와도 토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명주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각장 관련돼서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환노위를 들어가셔서 관련된 모든 전현직 관련자들을 국정감사에 불러들이고 그 진실을 네. 파악해서 네네.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 지금 저희 셋이서 사실 이 청원구의 가장 큰 현안인 소각장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대안을 냈는데요. 네. 후보님 재선 의원이 되신다면 환노위에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답변 드릴 시간 안 되고 김수미 후보님 청년의 패기 참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좋죠. 하지만 인간에 후보님, 대한 예의, 노인에 대한 예의도 좀 들어가실 지켜주시면서 했으면 환노위에 좋겠습니다. 들어가실 예정이 이명주 있으십니까? 후보한테 그 질문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세 분 후보 간의 자유주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결 구도에 벗어나서 개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공통 질문으로 분위기를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곳곳에서 돌봄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긴급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가 하면 일선 학교에선 돌봄 전담 인력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고요. 급식 공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결식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비단 감염병 사태만이 아니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돌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입법 과제나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명주 후보부터 1분 30초씩 답변 시간 드립니다. 민중당과 저 이명주는 아이돌봄 국가 책임제 및 아이돌봄이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이 담긴 아이돌봄 특별법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휴원, 휴교 때문에 우리 엄마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본인 부담 비율 줄이고 지원 시간 늘렸으며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아이돌봄에게 지급해서 이용을 권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외부인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하죠.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 무료가 아닌 이상 부담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 돌보미 노동자들 평균 30%가 60시간도 근무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복리후생이 전무하다 보니 다른 돌봄 영역으로 그냥 넘어가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계 취소 급증은 안정적 일자리가 아님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민중당 가처 이명주는 아이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들에게 기초 근무 시간 보장, 생활 가능한 시급, 복리후생, 처우 개선, 정부가 사용자임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용이 보장되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중당 이명주 아이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수민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해서 유급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강력하게 정부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무급 가족돌봄 휴가 제도 도입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유급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돌봄 휴직은 현행 90일, 또 120일로, 또 무급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급 가족돌봄 휴가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해줘야 됩니다. 또 이용자 부담이 많은 아이돌봄이 이용 가격 대폭 낮춰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 돌봄의 이용 요금이 시간당 9,890원입니다. 사실 양육 공백이 생기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것도 부담입니다. 아이돌봄이 전문 인력 예산을 확충하고요. 아이돌봄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정책 수립부터 추진까지 공백을 줄이는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련 대책을 입법화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 자, 다음은 변재일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같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우선 이 기간 중에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확대하고 점심 도시락을 추가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마다 또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긴급 돌봄 교실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밀폐된 교실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기가 더 위험한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정부와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처음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가족 돌봄 휴가 예를 갖다가 유급위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김신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평상시에도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은 아동 수당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 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 0세부터 7세에게 40만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줘가지고 어머님들의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 유급 가족 돌봄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도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 돌봄센터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시 청원 선거구 편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투표는 투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청원구 유권자들께서 자신에게 투표로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0초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 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16년 동안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분께 16년을 맡겼습니다. 소각장 제대로 막았습니까? 사업 발표된 지 20년 된 밀레니엄 타운 완공됐습니까? 미호천이 제대로 개발됐습니까? 방사광 가속기 유치됐습니까? 무엇보다도 16년 전과 지금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번엔 바꿔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수민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40초 시간 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변재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청원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청구 주민 여러분의 따뜻하고 현명한 선택을 믿겠습니다.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께서는 4월 15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 변재일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와 함께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원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민중당 이명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0초 드립니다. 며칠 전에 청주가 고향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곁에 있더라. 그래도 새로운 생각을 하는 진보정당은 민중당뿐이다. 그래서 따뜻하게 손 잡아주실 것을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렸습니다. 민중당 이명주가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해서 삼성 이재용 범죄자 단죄하겠습니다. 발암물질 공예기업 특별법 제정해서 오창 민간소각장 폐쇄시키겠습니다. 농민수당 법제화해서 연간 360만 원 농민수당 지급하겠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대물림 특권을 막겠습니다. 민중당입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도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아니겠죠. 우선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이 투표에 참여하는 일부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청원구 선거구 경우에는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청주 10선거구의 충북 도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들의 면면도 잊지 않고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KBS 초청토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청주시 청원 선거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